자, 취득 2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4번부터는 여러분 취득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매립이나 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 원칙 당연히 언제죠, 여러분? 공사준공 인가일이죠. 여기서 특징은 토지의 무슨 취득입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여기서 원시 취득이라는 말이 어디 나왔냐? 매립이나 간척 등 이 말을. 물론 공사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 먼저 뭐 했다면 사용했다. 그러면 언제나 빠른 날. 하여튼 여러분 시간적 기준이 두 개 상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로 몰고 가면 돼요. 자, 2번 증여 등에 의한 무상승계 취득 경우에는 언제든 여러분 계약일이 되겠죠, 여러분. 증여 등일 때는. 물론 상속일 때는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속 개시죠. 다만 단서가 있죠, 여러분. 요 단서가 올해 신설된 거죠. 뭐가 신설됐냐면 거기 계약 해제 신고서, 여기 밑줄 좀 쳐주실래요, 여러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요게 추가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다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밑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적어서 이게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죠.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행정자치부령 즉 지방세법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해제 신고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법정 신고서입니다. 법정 신고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갖고 우리 규칙 별표 보시면은 서식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서식 인터넷으로 뭐 하면 프린트로 하면은 이때는 프린트 용지값만 들어가. 그래서 그 계약 해제 신고에서 계약이 어떻게 됐다? 해제된 사실이 어떻게 되면 입증하면 당연히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도 화해, 뭐 인락증서라든지 공정증서인데 이런 건 다 뭐가 발생하냐?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증서를 발급하면 어디 가서 공증법인 가서 확정일자 받아야 돼. 그러면 확정일자 공증법인 그냥 찍어줘? 돈 받고 찍어? 돈 받고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지방세법에 따른 법정 서식으로 신고하면 돈 안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옆에다 적으세요. 요거는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도 똑같습니다. 개인 간의 매매 등일 때도. 그러면 우리 요거 잠깐 먼저 설명드리죠, 여러분. 자, 우리 매매 등으로 인한 취득 시기 다 아시지만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취득 시기를 보면은 자, 언제 취득한 거를 볼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뭐를 해서 취득의 유형, 형태를 취득해서 뭐이면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어디로 가는 거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그리고 이외의 유상 취득이다.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닌 유상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계약상이죠. 계약상. 그럼 외우지 마시고 다 아셔요, 여러분. 우린 당연히 매매는 언제 취득한 거를 보는가, 여러분? 잔금 지급일이죠. 다만 취득의 형태에 한해서 국지외수 공판장 이 경우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고 사실상 국지외수 공판장이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상으로 가는 거죠, 계약상. 여기 대표인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실무 나가시면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는 누구일 거고? 개인 간의 매매일 거고. 그러면 어디로 가라, 여러분? 계약상 잔금 지급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의미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잔금 지급에 취득한 걸 본다는 것은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관계 이시 없이 실제 잔금이 지급된 날을 말하는 거고, 거꾸로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본다 것은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묻지 않고 무조건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에 잔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이때는 우린 얼로 계약일이죠. 이날인가요?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본다. 그럼 맞는 말로 봐야 돼? 틀린 말로 해석하셔야 돼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며칠 60일이 경과된 날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주의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좋아요. 이런 거. 시험 문제는. 출제처는 살짝 뭘로 막 끄집어내. 계약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야. 60일이 경과한 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개인 간의 매매인데 중간에 매매 계약이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해지가 됐다 봅시다.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대. 그러면 해지가 되면 결국 취득을 한가 못한가? 못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서에 적힌 날에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럼 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중간에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결국 취득을 못했잖아. 그러면 좋다. 중간에 어떻게 됐다면? 해지가 됐다면 첫째, 아직 뭐가 안 됐어야 되고 등기 등록이 안 됐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등기 등록이 되면 무조건 뭐 한 거를 본다?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and 취득일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여기서 취득일부터 60일이네. 뭘 얘기한다 여러분? 신고 기한이네.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그래서 이거는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합니다 그랬죠. 이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걸 어떻게 하면 증명한다면 이때는 취득한 걸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럼 결국은 중간에 뭐가 됐으면 해지가 됐으면은 정리합시다. 아직 등기 등록이 되지 아니하고 취득세 신고 기한이네. 요것이 어떻게 됐다는 걸 해지가 됐다는 걸 증명하면 우리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때에 요 증명수단으로 있는 게 증명수단인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 화해라든지 또는 뭐 공정증서 등이라든지 또 우리 공인 아니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가요? 그에 따라서 시장 군수 등이 발급해준 계약 해제 신고서라든지 왜 여러분 이미 신고해서 안 했어? 했잖아. 공인중개사가 되셔갖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이네? 60일 부동산 거래 신고했잖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해제했다. 그럼 다시 해제 신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 신고 확인서라든지 확인서인가요? 이 서브노트 한번 좀 봐주세요. 계약 해지 신고서? 응? 뭐라고 있어 거기? 해지, 해제, 확인, 서류,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추가된 게 여기에 더 추가됐다. 그게 바로 우리 나와 있는 뭐 여러분 계약 해제 신고서. 잠깐 서브노트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아니야, 잘 못 외워 이제 요즘은. 시장 군수 구청장 교반 거래 계획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요거. 그래서 요거는 누가 끊어준 거고? 시장 군수가 끊어준 거고. 시장 군수한테도 갈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인터넷에서 뭐 해갖고 다운받아라 그 얘기죠. 그게 바로 뭐 여러분 계약 해제 신고서. 요게 추가됐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건 또 누구한테 가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기도 싫으면은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라? 다운받아갖고 요 법정 서식에서 신고하라. 그럼 인정해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뭐냐면 증여를 받다. 이번에 이제 무상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증여. 그러면 증여를 받으면 언제 취득한 겁니다, 여러분? 계약일. 그러면 증여 계약서 작성한 날에 무조건 뭐 한 거를 보는 거야, 여러분? 취득한 거를 보죠. 근데 요것이 어떻게 됐다고 역시 또 해지가 됐어. 아저씨가 마음이 바뀐 거야. 술 먹고 들어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계약서 썼다가 나 그때 술 취한 거야. 그러면 역시 요 증여계약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해지. 그럼 결국 취득한 거야, 못한가?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 보니까 계약일에 취득한 걸 보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더냐. 그래서 그래 역시 뭐가 안 되고 등기 등록이 안 되고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이것이 어떻게 됐다? 해제가 됐다는 걸 뭐하라? 증명하라. 그럼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다만 증여일 때는 요게 없죠. 왜냐면 요거는 매매일 때에 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건데 이건 증여니까 신고하고 우리 공인중개사 개입할 여지가 없죠. 요게 없는 거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자, 결론 낼게요. 계약 해제 신고 등을 입증하면 취득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요거 2016년도 신설된 규정. 자, 그 다음에 24번에 3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자 밑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어떤 날이라면 빠른 날이죠 뭐. 그래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어떤 날? 빠른 날. 다만 옆에다 하나 더 붙인다면 그 전에 사실상 뭐 했다면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빠른 날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용일이죠 뭐. 외우는 거 아니죠? 네. 자 4번 개인 간 매매죠. 밑줄 아주 중요하죠. 개인 간 매매입니다. 근데 관련 법률에 의한 뭐 했대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답니다. 그때는 사실상 잔금지기로 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개인 간에 매매했던 어디로 가는 거 무조건 계약상이죠. 근데 요거 이렇게 좀 같이 정리해 볼게요. 누구 간의 매매면 개인 간의 매매야. 그럼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부동산의 거래이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이면은 당연히 무슨 신고했을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했죠. 그리고 그 동법에 따라서 뭘 받았어요, 여러분? 검증을 받았겠죠? 예. 그러면 이때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중요하고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죠. 어쨌거나 개인 간의 매매로서 설사 무슨 신고했다가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자, 결론 낼게요. 취득 시기를 물어보면은 어디로 가는 거고? 계약상 잔금 지급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뭐를 결정할 때는 여러분 과세 표준을 결정할 때는 어디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는 거죠.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계약상 사실상 이런 거 출전들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보죠. 주택건설법인터 아파트 분양을 받았답니다. 그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맞죠, 여러분? 국지회수 공판장기가 여기죠, 여러분? 법인 장부. 그럼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잔금 지급이죠. 근데 이들보다 앞서서 계약상 사실상 잔금 지급이나 계약상 잔금 지급이나 또는 뭐 계약일 이보다 앞서서 먼저 뭐를 하면 항상 등기나 등록을 하면 우리는 그 빠른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 등록일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이 전에 앞서서 먼저 뭐 하면 등기했다. 그럼 우리는 빠른 날이 언제다? 등기 등록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주택건설법인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언제인데? 사실상 잔금이다. 근데 거기에 또 이거 말고 뭐가 나면 등기를 하면 우리 둘 중에 어느 날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겠죠, 뭐. 자, 25번 별표 3개짜리죠. 저는 뭐 이거 엄청 강조하는 사람인데. 이거죠.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기로 보는 취득은 어떤 경우냐? 뭐에 한한다? 국지회수 공판장에 한해서만 사실상이다. 틀린 거 19의 기초문제네요. 자, 화해 조소에 의하여 취득까지 증명되는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여기죠, 이거. 요건 뭐죠, 여러분? 판이죠. 우리 판은 뭐를 말하냐?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을 말하지만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교 요 4가지는 제외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화해. 그러면 얘는 판결문에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외되니까 사실상 잔금죄를 취득으로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제외되죠. 그럼 1번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계약상 잔금지급으로 가라는 얘기죠. 2번이 그 유명한 뭐고 여러분? 외수. 3번이 바로 뭐고? 장. 4번이 뭐고? 공. 5번이 뭐고? 국지. 근데 여러분 거기 1, 2, 3, 4, 5번 보시면요. 공통 문구가 있네요. 뭐죠? 다 유상이란 말 들었죠. 즉 국지배수 공판장이라도 무상 취득이면 무슨 취득이면 무상이면 이걸 적용할 수가 없죠. 자, 그 무상이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가? 계약일로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2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별표 2개. 가장 출제 가능한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죠. 취득식에서 가장 출제는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유형이 바로 26번입니다. 각종 취득 형태 제시하고 각 취득 형태에 따른 취득식을 물어본 거죠. 자,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상수란 취득에 따른 상수적 계시를 끝. 그죠? 근데 이걸 못 찍으면 이제 내가 1번인 걸 확인했는데도 이제 내가 나를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봐? 5번까지 가다가 건드리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킹한 건 절대 수정하지 마세요. 마킹한 거 수정해서 맞을 가능성보다는 틀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제가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올해 한 해면 이제 시험 끝나지만 저는 매년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년 시험 끝나고 나면 공통으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답을 마킹한 걸 고쳐서 떨어졌다는 분들은 수없이 많이 봅니다만 고쳐서 맞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내가 나를 확실히 100% 확신을 못해.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혹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맨 처음에 딱 걸렸는데도 그걸 내가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 뭐 하고 싶은 거야? 수정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치는 거죠. 그럼 고쳤을 때 만들 확률보다 틀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재작년. 여기 처음 학원 신설돼서 서울 시험할 때. 그때도 이런 일 봤습니다. 어떤 아줌을 모셨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왔다가 마킹 답을 자기가 마킹 끝난 거 3개 정도로 수정했대요. 3개 정도를. 그 집에 가서 가다 맞춰보니까 2개가 부족하대. 2개가. 근데 고친 게 다 틀렸어. 고친 게 다, 3개 고친 게 다 틀려갖고 결국은 총점에서 2개가 부족한 거야, 2개가. 그래갖고 학원에 와서 이제 막 우는 거죠. 왜 내 앞에서 울어? 제발 좀 내 앞에서 울지 마. 민계공 선생 앞에서 울어. 평소에 아는 체도 안 하다가 꼭 그럴 때는 아빠. 저를 보더만 말도 못해. 고치지 말랬는데 고쳤는데 고친 게 다 틀렸어요. 그 지나간 사람이 날 쳐다본다? 그럼 괜히 난 이렇게 돼. 내가 울린 것 같잖아. 그래서 제발 여러분 고치지 마시고요. 혹시 고쳐서 떨어지면 제 앞에서 울지 마시고 민계공 앞에서 보세요. 막 지나간 사람이 날 쳐다봐. 그래서 난 이렇게 돼. 어머?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고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확신을 못하지만 여러분 잠재 시기는 계속 여러분 반복하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100% 확신이 안 들어도 이게 잠재 의식에 남아있어. 그래서 문제집 보면 뭔가 또 그래도 감이 오는 게 있어. 그 감이 그냥 오는 감이 아니야. 여러분 그동안 책을 보고 수업 듣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나는 감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뭐 문제 고쳐갖고 내가 100% 확신을 못하니까 자꾸 찝찝해. 그러면은 풀다가도 그쪽 건드려보고 또 풀다가도 그쪽 건드려보고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고쳐. 그러면 여지없이 틀립니다. 고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인생 뭐 있어. 한 방인데 씨. 자 그래서 상속 계실. 개인 간의 매매 나왔다.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런데 무슨 신고했대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했답니다. 그럼 사실상입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계약상입니다. 3번 개인 간의 매매에서 취득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요거네요.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와 검증이 이전 취득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뭔 개뿔 같은 소리요. 올라가는 거 일단 계약일도 60일 경과는 날. 물론 이전에 먼저 뭐 했다란 말이 나오면 등기 등록했다면 그때는 등기 등록일이지만 이때는 계약일도 60일 경과되는 날이 나와야 되는 거죠. 4번 연부 취득했다. 근데 밑줄 면세점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상적으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연부 취득 때 면세점은 뭐죠? 면세점 밑줄 무슨 금액으로? 연부 금액이야? 총 연부 금액이야? 여봐 밑줄 총 연부 금액이 50만 원을 뭐 한다는 얘기야 여러분?
초과한다는 얘기죠. 적용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를 과세가 되는 걸 전제로 놓고 풀어라 그 얘기죠.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면세점을 가지고 따질 때는 연부취득의 면세점은 무슨 금액입니까? 총 연부 금액 기준입니다. 물론 과표는 무슨 금액 기준입니까? 연부 금액 기준입니다. 꼭 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줄 모르네. 자, 뭐가 나오면 연부 취득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죠. 의. 자, 요게 올해 개정됐죠? 예, 그래서 의, 연부 취득이 뭐냐라는 것을 이번에 명칭으로 아예 법조문에 명시를 해놨죠, 법령에. 그래서 연부 매매에 의한 결서 대금을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몇 년 이상에 걸쳐서 2년 이상에 걸쳐서라고 이걸 시행령에 아예 못을 박아놨죠. 그러면 둘째,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죠.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러면 이때는 언제 취득한 거죠? 매해 사실상입니다. 어떤 날 각 연부금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마다죠. 자, 3번 과세 표준은 뭐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하는 거죠. 자, 4번 면세점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때는 연부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액? 총연부금액이죠. 총연부금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가 나오면 이때는 면세점이 되는 거고 초과가 되면 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연부 취득이 나면 항상 무슨 금액 기준이다? 연부금 기준이죠. 연부금. 그런데 뭘 따질 때만 면세점을 따질 때는 연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가지고 50만 원 초과냐 50만 원 이하냐 확인하셔서 50만 원 이하면 뭐가 되고 면세점 50만 원 초과면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나와도 면세점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자, 5번 증여한다. 당연히 언제 여러분? 계약일이 되겠죠. 계약일. 자, 27번. 요거는 과거 기출 문제인데 지금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보지 마시고요. 기억이 뭐죠,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제도죠. 근데 우리 이제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 자체가 폐지됐다며. 연락 왔어요? 폐지됐다고? 예.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신고밖에 없어? 부동산 거래 신고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되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개인이 취득했답니다. 누가? 개인.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검증이 이루어졌다. 옳은 거 물어봤죠. 그럼 언제로 가야 되는가? 계약상이야? 사실상이야? 계약상이죠. 개인 간이니까 계약상. 그럼 계약상 잔금지기로 언제죠, 여러분? 2016년 11월 30일이죠? 자, 그거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죠. 뭐죠? 등기 등록일과 비교해야죠. 그럼 둘 중에 어떤 날?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 되는 거냐? 4번.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번이에요, 답이? 27번에 답이 2번 돼 있어? 2번이 뭐죠? 2016년 11월 30일. 응, 11월 30일인데. 11월 30일 맞지 않나? 아, 제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 11월 26일이 왜 나왔죠, 여기? 생뚱맞게. 11월 26일 자체도 없잖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이상해요, 제가. 예. 11월 계약일이 언제야? 계약상 잔금이 2016년 11월 30일이죠? 예, 30일. 등기일 12월 18일. 둘 중에 빠른 날 11월 30일. 그럼 11월 30일 나온 게 예, 2번밖에 없네? 해피하네. 그 26일이 왜 나왔지? 내 생일도 아닌데? 예, 가끔다 제 생일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예. 답은 2번. 해설도 맞게 돼 있네? 예, 제가 순간이라도 아마 4번을 아마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헷갈리게 해갖고.
자, 28번 다음 사례 취득인 취득세 취득세 오른 것은 뭐죠? 매도자는 A 건설법인이고요. 매수자는 개인 방구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일이 2016년 2월 6일이고요. 중도직은 2016년 5월 6일이고요. 계약상 잔금지급은 2016년 8월 6일이고요. 사실상 잔금지급은 2016년 9월 1일이고요. 등기접수는 2016년 8월 25일입니다. 어이씨, 더럽게 많네. 자,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그렇습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여러분 방구뻥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바로 법인 장부에서 취득가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잔금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실상 잔금지가 계약상 잔금은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가? 항상 둘 중에 뭐야 여러분? 하나야. 사실상을 잡든지 계약상 잡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는데 국지회수 공판장에 뭘 잡고? 사실상.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면 뭘 잡고? 계약상. 그거 뭘 비교해서? 등기 접수에 비교해서 어떤 날? 빠른 날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A 건설 법인이 매도자고 매수자는 개인이죠. 그럼 어쨌거나 국지회수 공판장이 아니야. 맞아요. 왜? 법인 장부가 법인이 개입된 거니까. 그 개입된 법인 장부에서 확인이 되는 거니까 어디로 가고? 사실상 잔금지급은 언제? 2016년 9월 1일 잡아야죠. 그거와 뭐를 비교해서? 등기 접수를 비교해서 어떻게 돼? 빠른 날. 2016년 8월 25일. 예, 이날이 빠른 날이네요.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드물겠지만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뭘 먼저 해주는가? 등기부터 먼저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요? 있기도 있어요. 누가 공박할 때가 있때는 실매시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양도자가 공박한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시적으로 몇 주택이 됐어요, 여러분? 일시적 몇 주택? 2주택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있죠, 여러분? 예. 1년을 경과하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또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그 3년을 마치려다 보니까 이렇게 땡기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사실은 여러분이 컨트롤 해줘야 돼. 그래서 잔금지급을 며칠로 맞춰야 돼?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근데 잔금지급이 3년보다 길은가? 그럼 도저히 빨리 어떡하고? 빨리 팔고 싶고. 그렇죠? 3년에 팔아야 되니까. 수자는 돈을 못 준대. 그럼 이러면 어떡해요? 일단 등기해 주죠. 등기해 주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여러분? 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돼? 특약 걸어놔야죠. 특약. 왜?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달라. 화장실 들어갈 때가 달라. 나올 때 다른 건 똑같아요, 여러분. 그럼 공인중개사는 여러분 등기부터 해주도 아직 잔금 받지 못하면서 잔금 지급하지 못하는 뭐 손해배상 청구한다, 뭐 또는 연체를 부과한다, 뭐 특약 거려져 여러분 의미가 다한 거죠. 여러분 신문 나가시면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선관주의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했느냐 못했느냐 연병을. 그건 추상적인 개념이야 사실은. 그래서 저희 은행이 그만합시다. 현업에 계시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 했냐 못했냐 이거 갖고 시비 걸면 환장하는 겁니다. 지금 갑시다. 자 29번이나 확인만 하겠다. 별표 하나 정도만. 건축물에 의한 특징은 뭡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 원시 취득식이. 자 1번이 원칙입니다. 1번 앞에다 적으세요. 원칙.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그래서 거기는 건축법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 밑에는 밑줄. 어디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여기다 밑줄.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뭐야? 빠른 날. 그래서 이렇게 묻힌 거고요. 자 1번과 3번 좀 묶어주실래요? 1번과 3번. 그래서 1번이 원칙이고요. 3번이 예외입니다. 예외. 1번의 예외가 3번입니다. 얘는 뭐를 안 받았대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답니다. 차이점 보시죠? 1번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3번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사용승인서 교부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때는 별도로 밑줄. 사실상 뭐죠 여러분? 사용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과 5번을 묶어 주십시오. 2번과 5번. 왜 이런 규정이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번은 여러분 뭐냐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입니다. 아까 1번은 뭐 했는데? 건축법이었고요. 2번은 건축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자 밑줄 여기 주어주네요.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취득. 이건 주어져. 반드시 주어져.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어진 소유권 이전을 끌고 와갖고 소유권 이전 고시에 자 동그라미 다음 날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은 다음 날만.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로 건축한 주택을 자 밑줄 여기 주어집니다. 뭐라고? 환지 처분을 취득했다고 주어집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은 주어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뭘로 끌고 가면 됩니까? 다음 날.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다음 날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 4번은 뭐냐? 4번은 우리 아까 우리 여기 제가 여기 보이죠? 여러분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위탁자, 수탁자, 마음 착한 분은 다 보여 여기. 그래서 이때 주택법상 이 위탁자, 수탁자가 아니면 뭔데? 비과세인데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나 주택법상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신탁일 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때 이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중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하는 걸 보고? 조합원이. 조합원이 귀속되지 아니라 비조합원이 누가? 조합. 그럼 이때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토지는 언제 취득하는 걸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다 보이시죠? 써지는 거 다 보입니다. 요게 보이시는 분은 올해 분명 제가 보자입니다. 100% 합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가 써져 있냐라고 따지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올해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합이 취득했는데 이때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 비조합원용 토지 중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거기 써져 있네요. 언제? 주택법에 따른 뭐 사용검사를 받은 날. 사용검사일이 되는 거고 재건축 조합이 취득할 때는 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의 무슨 날? 다음 날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굳이 4번을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거기 밑줄 사용검사를 받은 날 얘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다음 날이 없어 얘는. 그러니까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경우는 다 뭐가 나오지만 다음 날이 나오는데 요 놈은 다음 날이 없어. 그래서 그거 주의해 달라고 그걸 4번 한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 만들 때 제가 그냥 아무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좀 가끔도 오타가 나와서 그렇지 안 보입니다. 근데 남의 책 틀린 건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거는 제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교정을 보고 그러는 건데 남의 책 틀린 건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내 책 틀린 건 못 잡아내요. 이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31번 넘어갈게요. 31번. 30번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요. 스킵해도 괜찮습니다. 스킵 생략해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30번은. 31번. 얘는 특징이 뭐냐면 지방세법상 취득시 자 밑줄 요거는 취득 시기의 해석에 관한 내용이다.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여기서 해석은 뭐를 말하냐? 지방세법 기본 통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왜 끄집어내냐? 최근에 시험에 자꾸 이쪽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끄집어낸 겁니다. 자, 이게 뭐 다 나오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특히 거기 1번, 3번, 4번, 5번, 1, 3, 4, 5번이 통칙 내용입니다. 2번만 제외된 겁니다. 2번만. 2번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입니다. 2번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이고요. 2번을 제외한 1번, 3번, 4번, 5번은 지방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건축주가 밑줄 들어갑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밑줄. 자, 한 줄로 밑줄 쳐놓고 적어놓으셔야 한다. 얘들은 어떤 날이죠, 여러분? 원시 취득일이죠. 원시 취득일. 원칙은 언제였죠? 우리 아까
사용 승인서 교부리랬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사실상 사용했던 그 빠른 날인 승인일 또는 사용일이죠.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의 사용 승인서 교부를 하나를 묶어놓고 이날은 원날이야 원시 7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일 전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사실 여기다 여러분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전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에 뭐 했대, 여러분?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뭐 했대? 받았대. 그럼 잔금 지급일은 무슨 취득일이죠, 여러분? 승계 취득일이죠. 승계 취득일. 분양받은 자는 이때 분양받은 자 승계 취득일은 언제인데? 잔금 지급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도 원시 취득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 1번은 저서 여러분 목적물의 미완성 읽읍시다. 목적물의 미완성. 그러면 얘는 양도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양도 또는 취득시가 도래하기 전까지 목적으로 미완성됐다. 그러면 그땐 기다려. 뭐가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즉 요거 조건을 보셔야 됩니다. 아, 원시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잔금이 먼저 지급됐다. 즉 목적물이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주택 건설법인이 당초 약정일에 완성을 못했어. 근데 분양가 받은 사람 당초 약정 돈을 줬어. 근데 그때까지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잔금 지급일에 뭐 한 걸 보면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요. 근데 얘는 아직 취득했어, 못했어? 못했어. 그러면 기다려 그 얘기야. 그래서 다시 밑줄. 임시 사용 승인의 사실상 사용이 사용 승인서 급을 밑줄 하나로 묶어야 돼. 이날이 이루어지면 이날에 건축주가 뭐 한 걸 보고 원시 취득한 걸 보고 그날에 분양받은 자가 그때 뭐 한 걸 봐라. 승계 취득을 봐라. 그러니까 이때는 원시 취득일에 건설업자의 원시 취득은 물론이지만 분양받은 자도 이날에 뭐 한 걸로 보라?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날로부터 며칠이네? 60일 이내 취득세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날로부터 60일 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먼저 뭐만 낸 거지? 돈만 낸 거. 아, 요걸 다른 말로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입주지체라고 할까? 이게 가장 적법한 표현이겠다. 입주지체. 나는 뭐는 했는데 돈은 했는데 건설회사가 당초 약정까지 완성을 못해서 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취득한 걸 보지 말고 기다려. 실제 뭐가 이루어지면 완성이 되면 그때 취득한 걸 봐라 너도. 그럼 이날로부터 뭐 내면 돼? 취득세 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잔금지로부터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입니다. 그것만 보시고요. 2번 연부취득 봅시다. 밑줄 연부취득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 밑줄 취득가액 총액이 50만 원 초과 여기 나왔네요. 취득가액 총액이 얼마? 50만 원 초과. 그럼 면세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그 말은. 그러면 그때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이 한다. 아니죠. 어디로 가야 돼? 사실상이죠. 사실상. 여기 있네 여기. 나머지 여러분 내용은 통칭의 내용이니까 한번 눈으로만 보시고요. 32번도 생략 가능합니다. 실제 이렇게 시험에 비교 대상이 나올 가능성 드무니까 확인만 하시고요. 자, 33번 과세 표준 가격입니다. 별표 3개짜리죠. 자, 예, 33번은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 과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만 물어봤네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자,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밑줄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이죠 뭐. 다만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로 취득할 때는 총 연부 금액이다. 맞았어요? 틀렸잖아. 매해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이라니까. 여기는 뭐를 포함하는가? 보증을 포함하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연부 취득의 개념 정확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일시에 대금을 완납할 수 없어도
예,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날이 계약서에 계약상에 그냥 편의상 1월 1일 날 50만 원, 그해 12월 말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12월 30일 얼마? 50만 원. 총 취득가격은 얼마죠?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이잖아. 계약금, 1차 중도금, 잔금, 그래서 얼마? 150. 그럼 얘는 면세점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50만 원 이하 하더라도 총액이 얼마니까 150이니까 얘는 면세점 대상 아니다는 얘기야. 과세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보니까 1월 1일 날 50만 원 그대로 지급했고요. 12월 30일 날 지급을 못하고 1월 10일 날에 40만 원만 지급했어요. 그리고 얘도 또 그 다음에 1월 5일 날에 얼마 지급했냐? 60만 원을 지급했어요. 즉 제가 지금 이걸 한 것은 계약상과 사실상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럼 여기 면세점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면세점 대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 왜? 총액을 가지고 면세점을 따지는 거니까 얘가 이미 50만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연부 금액이 얼마 이하가 나와도 50만 원 이하가 나와도 얘도 면세점 적용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면세점은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얘는 취득세 몇 번 내야 되는가? 한 번 내는가? 세 번 내는가? 세 번 내는가? 요거를 각각 하나의 독립된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취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도 요 금액에 맞춰서 각각 뭐 할 때마다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요 금액에다 뭘 내라는 얘기야? 취득세 내라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언제 취득을 하라? 매해 사실상 연부금을 뭐 할 때마다 지급할 때, 그러니까 요 날이 아니라 이 날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요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 요거를 가지고 과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 2번.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 여기 밑줄 좀 쳐주실래요?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를 한다. 맞아? 틀려? 자, 여러분 우리 뭐 다 아시지만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도 이거 뭐 다 아시지만 잠깐 확인만 해보고요.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죠, 여러분. 다만 요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정리했죠. 뭐 원칙과 예외와 뭐로 특례로 구분했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 개 이상이 되면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 순서를 뭐 하셨는데요? 어떤 게 제일 높은 거고? 특례.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고? 원칙을 적용했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예외. 요 흐름을 자꾸 놓치는 분이 계셔요. 가끔 가다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고?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특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적용 순서는 뭐가? 얘가 먼저 우선해. 여러분 이거 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 충돌한다. 그럼 당연히 무슨 법이 우선이야? 특별법, 특자. 1등급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가? 특등급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소고기도 똑같잖아. 소고기 1등급이 돼. 그럼 환장하는 거죠? 근데 옆에 뭐가 있어? 특등급. 그거 사야죠. 비싸서 그렇지. 우리 저희 어머니 꼭 고기 드시면 꼭 소고기만 드셔갖고 그냥 아주 돼지고기 좀 드시래도 그냥 꼭 소고기 드셔요. 그냥 쌍꺼풀 터지죠. 한번 집에 갔다 오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며칠 전 얘기했습니다. 집에 자주 요즘 바빠고 뭐 연락도 잘 못 드려서 집에 갔고 어머니 식사하러 갑시다 그래서 두 내외 모시고 나왔더니
뭐 드신 거 드세요 그랬더니 소고기 등심께는 비싼 거 드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직은 우리 건강하시고 식성도 좋습니다. 예, 그러나 쌍코피 터졌습니다. 자, 뭐 하다 요거 나왔지? 아, 요 특례, 요 적용 순서. 자, 뭐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사실상 취득 가격. 원칙 이게 아니면 뭐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신관가격.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그냥 우리가 빨리 한번 리바이브 하는 거야. 근데 요걸 적용하고 쓰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시가표는 요 흐름만 좀 잘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럼 뭐죠? 이 구조죠? 취득세 과표는 뭐다? 취득 당시가다. 다만 연부 취득일 때 무슨 취득이다? 연부금이죠. 연부금액. 이때 연부금액은 뭐를 말한다?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죠.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여기는 뭐를 포함한가? 보증금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1번 틀렸네요. 예, 옳은 걸 물어봤네. 또 흥분했네. 자, 여기 2번 요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죠. 우리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 모인 경우 안에서만. 국지외수 공판장과 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도 들어오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들어와요, 여러분. 봐. 국지외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뭐만? 국지외수 공판장만 사실상 잔금 지급이고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경우죠. 요 경우에 한해서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2번은 뭐를 말하냐? 뭐라 했죠, 여러분? 공정증서나 검증했어요. 그럼 여기 해당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여기 공이 있잖아요. 아니야. 이 공은 뭐야? 공매 경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밑줄 공정증서나 검증계약서. 그러면 제가 이걸 왜 끄집어냈냐면 여러분 요거는 원래 1995년도 개정되기 전까지는 요것도 있었어요, 여기에. 사실상의 취득을 적용하는 경우에 뭐가? 공정증서나 검증계약서가 있었다가 요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규정 보면 옛날 초창기 때 문제 보면은 요 말이 있어, 요 말이. 그래서 결론 낼게요. 지금 국지외수 공판장에 공정증서나 검증계약서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신고한 가래.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요거 좀 잘 구분해 주세요. 3번.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뭐한 가액이다? 신고한 가액이다. 원칙이죠. 근데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에다 뭐 할 때 적을 때 요거 무슨 규정이야? 예배 규정이죠?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시가표내기죠, 여러분. 자, 4번. 부동산 거래 그러면 3번이 맞네? 그죠? 예.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료는 그 신고한 가액 아니죠. 어디로 가죠? 사실상 취득 가격이죠. 자, 5번 나왔다. 무슨 취득이야, 이거는 이제? 간주 취득이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간주 취득의 과표는 여러분 일단 토지 지목 변경 물어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간주 취득은 어쨌거나 무슨 가액이 여러분? 증간가액이죠. 뭐 증간가액. 먼저 딱 세팅 시켜놓읍시다. 이제는 여러분 무조건 외울 때입니다. 무조건 이해가 이제 나발이가 없어. 이제 지금까지 이해 안 된 거 앞으로 더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이해 안 되는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한다? 전 과목 외우는 거야 이제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이제 무조건 외우는 거야. 자, 그러면 되겠고요. 자, 34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 했죠? 5번. 그러면 토지 지목병기 때는 사실상 병으로 토지가 이게 뭐해서 증가했죠. 자, 그럼 여러분 토지 지목변경은 간주 취득이 때 대표가 바로 토지 지목변경인데 여러분이 이거 가끔가다 자꾸 틀리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 출제를 내는 사람이 뭘 요구하는지를 판단을 안 하고 자기가 답을 고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억울해요. 자, 토지 지목변경이 나오면 여러분 이 증간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뭐와 뭐로 구분하냐? 원칙과 뭐로 구분합니까? 예외가 나온다.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지목 변경이 나오면 출제원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확인 잘 안 해. 그냥 가. 그 원칙이 뭐죠, 여러분? 지목이 변경된 후에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여러분? 차액이죠, 결국은. 근데 이게 개정된 규정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지목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시가 표준액의 차익으로 한다 그랬어. 근데 이걸 바꿨어. 종전은 지목 변경 전 후 시가 표준액에 뭘 한다? 차액을 한다 그러다가 이거를 이렇게 바뀌었어. 뭐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한 금액? 뺀 금액을 한다. 이렇게 바꿨어. 그러면 종전에는 시가 표준액의 차익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은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을 한다. 이거 차이가 있어 없어? 있죠. 왜냐면 종전은 무조건 시가 표준액의 차익이 되니까 이렇게 돼도 차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됐다 해서 항상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래도 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야. 이렇게 차익으로 한다는 뭐로?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에서 지목 변경 시가 변경을 뭐 한다? 뺀 금액으로 한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단 무슨 말이 나오면 판결문이나 모의에서 법인 장부에 의하여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어떻게 되면 입증이 되면 지목 변경에 대한 소요된 비용이 증명되면 입증되면 그때는 그 비용 자체입니다. 그 비용 자체. 그러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보세요. 토지 지목 변경할 때 증가한 가액은 지목 변경 후 시가표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거나 아니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그 자체를 증가한 가액으로 보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비용을 고르려면은 반드시 무슨 말 나야 돼? 이 말이 나와야 돼. 증명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디로 가고 그 비용 이게 아니면 원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요거 이상하게 잘 틀려요, 여러분. 좀 결론 냅시다. 5번은 원칙의 예외 지금. 5번은 지금 원칙을 물어본가 예외를 물어본가? 원칙이야. 왜 원칙이야? 예외 규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예외로 답할 때는 항상 뭐가 있을 때만이야? 예외 조건이 나올 때만이야. 예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어디로 가는가? 원칙이야, 여러분. 헷갈리지 마요. 우리 공부 열심히 잘해놓고 이런 순간들을 착각해서 틀리면 정말 쌍꺼풀 돋는 게 아니라 피눈물이 흘려. 저 34번.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시가 표준액에 불과하고 사실상 취득가를 취득세를 과표하는 경우다 옳은 것을 물었죠. 별표에서 얘기했잖아요. 과표에서 애를 못 잡으면 게임 끝난 거야. 뭘 못 잡으면 특례를 적용하는 국지회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이걸 못 잡아내면 게임은 끝난 거다고. 이걸 물어본 거네 지금 이거.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진이죠? 국진이 아니라 국지죠? 국지인데 거기 뭐였어요 여러분? 밑줄 무상 요거죠. 무상이 조건이야.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가 얼마라는 얘기야? 제로죠. 그러면 얘는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를 할 수가 없죠. 2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 부당히 감소시킨 걸 인정돼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자 밑줄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밑줄이요. 일단 무슨 말 나왔어요 여러분? 부당이야 부당 나쁜 놈 동그라미 쳐. 제외돼요. 3번 화해폭이 인락 또는 자백관계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증명되는 취득. 자 밑줄 판결문은 판장인데 이 판결문에서 뭐는 제외한다. 화해폭이 인락 또는 자백관계는 제외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무슨 신고? 주택거래 신고? 없어. 국지회수 공판장에 부동산 그죠? 그러나 4번 뭐는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와 검열해 주시죠. 이거는 있죠. 바로 4번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번.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1번 법죠. 1번. 별표 3개짜리.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어떻게 되면 증명되는 거야. 밑줄 이거 조건 제시됐어 안 됐어?
됐죠. 예외 조건 나왔잖아. 그러면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때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그 시가편액의 차익을 갚아낸다. 맞아 틀려? 틀렸죠. 뭐야 그냥 그 비용 자체야. 그 비용 자체. 다른 말 나오면 안 돼. 근데 이거 출제는 자꾸 이거 갖고 고치잖아. 시비 걸잖아. 자 2번 공정증서나 검인계약서는 국집에서 공판장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3번 상속으로 취득했답니다. 사실상 취득할 과표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무상은 사실상 취득가 얼마? 제로죠. 그러니까 절대 사실상 취득가 적용할 수 없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상속은 신고한 가액이죠. 원칙이니까. 자 다시 특례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고 이러면 원칙.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할 때는 뭐만 맞춰주면 되는가? 시가 표준액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상 취득가격은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표준액과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비교해 안 해? 안 해. 항상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어 안 됐어? 신고한 가격은 안 됐죠. 얘와의 차이점은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됐다.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게 차이점이야 여러분. 얘는 객관적으로 확인됐어.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장부 등을 통해서 기타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 공매받았다. 경락조서가 있잖아. 근데 나머지는 확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되는가? 시가표준액과 반드시 이게 차이점이죠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야. 요런 차이점을 명백히 구분해서 인식해 두셔야 되는 거죠. 요런 걸 알고 계시면 아무리 문제 출제를 장난쳐도 안 넘어가. 근데 요런 걸 명확하게 구분 안 하면은 장난칠 때마다 넘어가. 그래서 왜 이렇게 틀려요? 그러면 이제 한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결론. 신고한다가 항상 뭐와 비교해서?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놈? 큰 놈이죠 이게. 큰 놈이 과표가 된다고. 근데 사실상 취득가액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변함없이 뭐라는 얘기야?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얘기야. 지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잖아. 이해되셨어요? 예, 요런 걸 좀 참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정확하게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문제 나올 때마다 출제에 말에 넘어가. 자, 그러면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니까? 제로. 적용할 수 없어. 어디로 가? 신고한 거야. 다만 신고를 갈 때는 뭐가 이상으로 신고해야 돼? 시가표준액 이상. 그래서 요거 보죠.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제 수업에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많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러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오로지 반복이죠. 저는 뭐 반복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해서 여러분? 시가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뭐 해주면 신고해주면 뭐가 되는 거고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고 납세문자가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때는 요 놈을 인정하고 안 하고 뭐가 되는 거야? 시가표준액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취득세를 무슨 신고한 거야 여러분? 과소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붙어? 보통징수를 가면서 가산세 붙는 거죠. 근데 이놈은 얘가 비교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한다는 의미는 뭐를 말하냐?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는 물론이고 설사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보다 어떻게 더 작아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격. 이게 차이점이야. 이게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차이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원들은 이런 거 좋아한다고. 자, 그러면 4번 보시죠. 무슨 방법으로? 공매에서 취득한 무슨 가액이? 경락가액이 뭐보다 적어? 시가표준액보다도 적대요. 그래도 과표는 뭐가 되는가? 경락가액이 사실상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맞죠? 예. 5번. 개인 취득자가, 자, 여기 나왔네요. 개인 취득자가 무슨 가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무슨 가액 이상으로? 시가편액 이상으로 신고했다고 그랬죠? 그럼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신고한 가액이죠. 근데 뭐라고 돼서 거기는? 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잡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예. 자, 36번에 여러분 예외 규정 시가편액을 적용하는 경우죠, 여러분. 예. 그래서 1번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2번 신고가 없거나 그다음에 3번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 이거 뭐죠, 여러분? 과소신고. 4번 증여나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했을 때 뭐맞처럼 시가편액에 맞춰서 신고하면 되겠죠, 여러분? 예. 5번 법인으로부터 시가편액보다 적은 가를 취득했대. 아니야, 법인은 국지회수 공판 장.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적은 가액이 과표가 되는 거죠, 뭐. 자, 37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스킵해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토지나 주택은 매년 가액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공시하기 때문에 그 공시된 가액을 토지나 주택의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택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오피스, 공장용 건축물 등 일반 건축물은 공시되는 가액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라, 그 얘기죠, 뭐. 자, 38번 보죠. 38번, 39번, 40번. 예, 다 최근 기출문제. 최근은 아닌 것도 있지만. 38번 보죠. 취득세 과세표에 대한 내용이 다 가장 옳은 것은 11회 기출문제죠, 여러분. 자,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의 원칙이 뭐하이므로? 신고한 가액이므로 예외 없이 항상 신고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아니, 원칙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는 거야? 예외인데 예외가 없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어요. 우리 영어 첫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원칙 없는,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제일 먼저 외웠던 기억이 아직도 저는 생생한데. 자, 생생하진 않습니다. 예. 뭐라고 그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죠, 뭐. 2번. 토지 이 지목 변경 시 과세 표준은 나왔다. 토지 지목 변경이 나왔다.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변경 후 시가편에서 변경 전 시가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맞는 말로 해야 돼? 틀린 말로 해야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야. 차라리 예외를 모르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뭘 생각해? 예외. 그러면 틀린 거 아니냐? 예외도 있지 않냐? 아이씨. 예외가 답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가 예외 조건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예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원칙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출제는 원칙으로 오는데 자기는 예외 갖고 끄집어와서 틀렸다 그러면 정말 피곤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외로 대답할 때는 반드시 실제는 예외 조건을 제시한다. 예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뭘로 대답하라? 원칙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2번은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대답해야 돼요? 원칙. 그러면 2번 맞는 말이죠, 뭐. 자, 그래서 38번은 2번이 일단 어쨌거나 옳은 말이죠. 자, 3번. 개인 간의 거래랍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신고한 가액. 근데 얘가 뭐보다 적대요? 시가보다 적대. 그럼 어디로 가는가? 시가편액으로 해야 되겠죠. 뭔 개소리야. 실질거래가 기준으로 가져간다. 4번 법인과의 거래랍니다, 여러분. 법인과의 거래니까 어디야, 여러분? 장이죠. 그럼 무슨 가액이 되는가?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근데 여러분 요거는 출전이 어떻게 써? 순서를 바꿔놨네. 즉 법인과의 거래실 때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을 한다. 근데 요걸 어떻게 한가? 순서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문제 출제위원들이. 5번 건물을 뭐 했다, 여러분? 증축개축 나왔다. 밑줄 증축개축해서 뭐 간주치도 그게 떠올라야 돼. 어쩌라고 그러면 정말 그때 밀어버려야죠, 창문에서. 증축개축 개수니까 무슨 취득이고 간주취득이야. 그러면 당연히 무슨 가액이야, 여러분? 증가한 가액. 근데 그걸 몰아놔서 전체 가액. 정말 해피한 거죠, 뭐 이런 문제는. 자, 39번 16회 때 문제네요. 같이 갑시다. 1번 토지 시가편액은, 자, 밑줄 토지 시가편액이었죠. 그럼 공시된 가액 끌고 오면 돼. 그래서 토지 무슨 가액이야? 개별 공시지가죠. 얼레. 근데 여기 뭐라 썼어? 1번이 맞았다고 찍었다면 정말 창문 열 수밖에 없어요. 1번은 무조건 틀렸어. 왜 틀렸어? 왜 국세청장이 왜 나와? 지금 지방세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에 갔는데 우리 집 아저씨가 아니라 딴 집 아저씨가 와 있다? 맞는가 틀린가? 질문이 잘못됐나? 이상하네. 그래서 당연히 1번은 틀린 말이죠 여러분. 네. 그냥 뭐야 여러분. 토지 시가표라는 건 해당 토지에 뭘 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이게 끝이야. 그냥 원칙이. 2번 주택의 시가표라는 게 나왔네요. 그럼 주택의 시가표에도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시된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즉 개별주택가나 뭐가 나오는가? 공동주택. 근데 거기 밑줄 건축 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결정한 가격. 요거는 주택을 제외한 뭐 건축물 시가표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1번, 2번 토지와 주택 묶으시고 얘들은 무조건 무슨 가격이야? 공시된 가격이야. 자 3번 주택거래 신고지에서 거래가격을 뭐 했다? 신고했다. 이때 해당 신고가격이 시가표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시가표액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았어. 왜?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출전이 이제 이 질문은 아직 지방세법에서 개정은 안 됐지만 내지 않을 겁니다. 자 4번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격을 한다. 다만 무슨 취득일 때는 연부 취득은 무슨 금액이다? 연부 금액을 한다. 맞는 말이죠? 4번이 답이네요 뭐 여러분. 5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죠? 국지죠? 국지. 그때는 시가표액이야? 아니야. 사실상 취득하게 되죠. 자 40번부터는 취득 가격의 범위네요. 적으세요. 취득 가격 범위.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별표 2개 표시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뭐 어쨌거나 다음 주로 넘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다음 주 취득세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등록세까지 넘어갈 테니까 등록 면허세까지 좀 핵심 이론 꼭 좀 보고 오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